우리 몸에 있는 연부 조직들, 근육들이 손상당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어깨, 목부터 해서 어깨, 팔꿈치, 손, 뭐 무릎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발꿈치 쪽 살펴보겠습니다. 발꿈치 쪽에 나타날 수 있는 손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발꿈치 힘줄 손상입니다. 발꿈치 힘줄, 우리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인대와 건의 차이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우리 그 연부 조직이고요. 물렁하지는 않습니다. 단단히 딱딱하고 섬유질로 늘어나지도 않지요.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둘 다 힘줄인데, 둘 다 힘줄은 아니고, 얘가 힘줄이고, 얘는 인대인데, 우리 그 아킬레스 건인대 발에 있는 거, 이것을 인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인대는 늘어나거나 수축하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 움직이는 가동 범위의 최종 범위에 있어서 더 늘어나면 관절을 손상시키거나 그럴 때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은 안정성도 제공하지만 운동성을 제공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발꿈치 힘줄, 아킬레스 텐던, 아킬레스 건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아킬레스 건은 장딴지근과 가자미근, 요 장딴지근은 머리가 두 개, 그 가자미근은 그 밑쪽에서 머리가 하나에서 아래쪽에 있다 하퇴, 머리가 세 개다 삼두, 건, 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 아래쪽 근육을 뭉쳐서 하퇴 삼두근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튼 이것을 이어주는 건이 손상되면 그 강력한 발꿈치 힘줄은 발목 관절의 과도한 굽힘으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하는데 주로 30, 40대 남성의 손상이 흔하다. 발목 과도한 굽힘이라고 하니까 어떤 때냐라고 하면 발등 굽힘이거든요. 높은 데서 뛰어서 내릴 때, 낙상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암벽 등반 같은 거 하다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높은 데서 이렇게 그 예기치 못하게 떨어졌을 거나 그럴 때 늘어나면서 우리 그 원심정 수축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면서 얘들이 찢어집니다. 혹은 점프 활동이 많은 선수, 이런 경우에는 누적 손상으로 될 수 있고요. 노인, 그 연부 조직의 유연성이 약한 경우에 손상이 되고요. 주로 어느 부위냐? 근육줄 중간부에서 손상이 가장 흔하다. 이렇게 탁 연결되어서 아킬레스 이 두 개의 텐던이 만나는 그쪽 경우에 손상이 흔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게스트로크네미우스고요. 안쪽에 솔레우스인데 제가 게스트로크네미우스는 약하게 페이드를 해놨습니다. 요거 섬유 안쪽에 솔레우스만 만나는 쪽, 여기서 약 2cm 정도니까 이쯤에서 5cm, 요쯤에서 손상이 흔하다. 그러니까 공동힘줄 있는 곳 다 끊어지겠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게 파열되게 되면 되게 둔탁한 파열음을 듣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20살 시절에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딱 하는 상당히 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통증 당연히 있겠고요. 붓고 이상보행,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평가 및 중재 방법, 톰슨 쥐기 검사 혹은 톰슨 쥐어짜기 검사, 톰슨 스퀴즈, 오렌지 같은 거 짤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검사를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몰 촉진이라고 해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
여기가 폭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런 발꿈치 힘줄 손상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손상이니까 바로 환자도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쉽게 분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 뭐 노인이나 아니면 미세 손상으로 톡 끊어졌을 때 급성이 아닐 때 이런 방법으로 분별해낼 수가 있겠죠. 요 검사하는 것은 제가 조성광 교수님께 가서 실제로 검사해 보겠습니다. 제 팔로 해보려고 카메라 들고 막 해보니까 한 손은 카메라 들어야 되고 한 손은 쥐어짜야 돼서 불가능하더라고요. 주 교수님 얼굴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반가울 겁니다. 네, 짜기 검사를 위해서 우리 주성광 교수님의 손을 제가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성광 교수님 오랜만에 뵙지요? 네. 네. 제가 굽힌 이렇게 잡아가지고 쥐어보면 손목이 굽혀지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발 뒤꿈치 짜기 검사도 건강한 조직을 쥐면 굽혀집니다. 힘 빼고 편하게 계십시오. 자, 굽혀지죠? 펴는 근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쥐어보면 제가 이렇게 줍니다. 중립 자세에서 보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 많은 쪽을 치고요. 굽힌 쪽을 재보면 요건 여러분 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킬레스 텐던이 이렇게 지금 파열되었을 경우에 지금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 다리는 아킬레스 텐던이 이렇게 지금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따라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지금 부어서 보이지 않지요. 아킬레스 텐던이 부어 보이지 않고 두 다리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지금 다리 수축을 했는데 두 다리를 들었는데 이 다리는 근육이 명확하게 보이지요. 이 경우에는 게스트로코네미어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들었을 때 높이도 다르죠. 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마 만성 손상일 때 파열된 것 같습니다. 부분적 파열된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좀 찢어서 봤는데 좀 잔인하긴 한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파열되어 있는 경우. 이래서 이렇게 벌어졌죠. 이러면은 우리 수술을 하게 됩니다. 테노로피라고 힘줄을 결찰하는 꿰매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상당히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텐던이기 때문에 힘줄이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온몸으로 받아내잖아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중재 방법, 급성기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그럴 때는 쉬어야겠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보조기를 차서 어떻게 하느냐? 발바닥 굽힘한 채로 6주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근육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우려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렸을 때는 이 근육이 워낙 신장성,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늘어나서 다시 재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짧아지는 손해를 불구하고도 이렇게 보조기를 채워야 합니다. 보조기를 채우지 않으면 더 이렇게 수축해서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많이 근육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를 조절해서 보조기를 채웁니다. 그리고 급성기 동안에는 부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치료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염증이 너무 커지면 조직 안에 부풀어 올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낼 수 있으니까 염증 억제제 먹고 아이스 같은 거 하면서 염증을 최소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손상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조기 차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삼총사들 아이스텐스 초음파 같은 거 날 수 있고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가동 운동을 합니다. 어디 하느냐? 주변 관, 발가락이나 무릎. 이쪽은 수술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쪽.
수술했으니까. 만성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 같은 것을 위해서 열치료하고요. 가동범위 운동, 근력 유지 및 증진 운동, 발목의 관절 운동, 발목 관절, 도수관절 운동은 관절 운동은 이렇게 뒤쪽으로 밀면 이 도직 플렉션이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했으면 스트레칭 적용 시에 상당히 주의 깊게 실시합니다. 신발 뒷굽을 2cm 가량 높여줍니다. 뻗침 스트레스, 스트레칭으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겠죠. 한쪽만 높여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둘 다 뒷굽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해서 균형을 맞게 합니다. 그리고 통증 없이 전 체중 부하가 가능하기 전까지 다친 사슬 운동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체중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 운동이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친 사슬에 체중 실어서 움직여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운동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먼저 물어보세요. 환자분에게 잘 걸어 다니세요? 어떻게 다닐 만하세요?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해야지. 병원에서 하자면 이분들이 또 젊고 운동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이분이 알고 하니까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치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운동하자니까 통증 없으니까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사가 하니까,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분이 하니까 라고 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장애가 올 수 있으니 늘 다니시는 건 어떠세요? 통증 없이 다닐 수 있나요? 쩔뚝거리지 않나요? 이상보행 같은 것들 체크하고, 이상보행이나 통증 유무 체크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운동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널 힘줄 염,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족저근막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족저근막염, 발바닥 아래에 있는 근막의 염증, 우리 발바닥 널 힘줄 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줄이 넓게 퍼져 있다라고 해서 널 힘줄, 근막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개 다 알아둬야 될 것이 예전에는 족저근막염으로 많이 쓰였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족저근막염, 여러분도 족저근막염이라는 용어가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고 신용어로는 발바닥에 있는 널 힘줄 염, 이 용어가 사실은 더 듣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용어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도기에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바닥 근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발바닥에는 왜 이렇게 근막이 넓게 펴져 있을까? 발바닥은 우리 그 밑으로 상당히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힘줄을 넓게 펴서 이런 조직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겁니다. 발바닥 너림줄은 발아치 활의 유지와 임상 운동할 때 우리 아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았을 건데 이것에 염증이 생겼으니 발이 걸을 때 아픕니다. 언제 주저로 많이 오느냐? 40세에서 50세 한참 활동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40에서 50세는 활동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법 오래 썼고 이때 처음으로 발생을 합니다. 편평발, 오목발 변형에서 자주 나타난다. 편평발도 아치가 적어서 오목발은 아치가 높아서 이때 발의 정상적 범위보다 벗어나 있는 건데 발의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얘가 반복 손상으로 나타납니다. 특징, 중요한 특징이 아침에 첫발 디디기가 힘들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분들이 밤에 잘 때는 체중 부하가 안 되니까 편하게 주무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아팠다라는 것을 깜빡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발을 탁 디디면 그때 통증이 있어서 이러면서 주저앉을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첫발 디디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다가 푹 쉬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몰라서 첫 번째는 모르고 디뎌서 아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밤에 자는 동안 회복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딱 디디니까 급격히 늘어나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아침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게 주된 증상이고요. 예, 뭐 갑자기 늘어나면서 발생되고 통증은 뒤꿈치 안쪽에 발생합니다. 우리 발 뒤꿈치보다 이 안쪽으로 이쪽으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딱 늘어나는 그 초기 부분이라서 잘 발생을 합니다. 중재, 이것은 다행히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고 아프면 약 먹고 아니면 좀 쉬고 병원 안 와도 그냥 아프면 좀 쉬고 조금 이렇게 살살살살 부드럽게 체중 뒤지고 발 마사지 하면서 아니면 따뜻한 물에 좀 두면서 움직이면 90% 대부분 낫습니다. 치유 기간은 6에서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생기면 아프다라고 하면 이거 조금 갈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아졌네요. 라고 하고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로우 다이 테이핑이라고 발 쪽에 이렇게 테이핑을 한 것을 로우 다이 테이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테이핑을 하거나 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근육 테이핑을 해서 발을 지지해 줍니다. 급성기, 만성기는 급성기에는 염증 줄여주고 휴식 취하고 이런 거 연부조직 치료 여러분 계속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부조직이니까 부위는 달라도 치료 방법은 유사합니다. 급성기는 좀 쉬어주더라. 그리고 염증 있으면 가라앉혀 주더라. 이런 거고 만성기에는 점차적으로 그 근육이나 근력을 증가시키고 가동 범위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나면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구유 수용성 감각이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 늘려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자가관리, 교육 방법.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그 구두 같은 거 이런 거 신으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쿠션이 있고 뒷굽이 없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적당히 2cm에서 3cm 정도 있는 신발이 무난합니다. 체중을 앞으로 추진해 주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가볍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가벼운 거 장점이 많은데 발 아래에 이렇게 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구두나 이런 게 있으면 요렇게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그 받침을 줄 수 있어서 발에 스트레스를 적게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 살 빼세요. 체중 몇 킬로 빼면은 발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죠. 그리고 발꿈치 힘줄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여기 보면 요 우리 아킬레스 텐던이나 이쪽이 많이 타이트해져 있다라고 하면 요 칼케니우스를 위로 당기게 됩니다. 이 뼈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가 타이트한 것을 내가 좀 늘렸다 라고 하면 이 뼈가 원래 위치보다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럼 이쪽에도 공간이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발꿈치 힘줄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잡고 이렇게 늘려버리면 여기 잡고 자 스트레칭 합시다 늘리면 여기 힘줄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두껍고
강하고, 여기 힘줄은 얇죠. 또 여기만 그 손상받게 되니까 여기를 잡고 칼게니우스를 잡고 스트레칭을 시켜주거나 이쪽을 고정하고 이쪽을 초음파라든지 뭐 근막 이완하는 글라스톤이라든지 수기로 도수 치료로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하고 요 문제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테니스 선수인 30대 남성 환자는 현재 오른쪽 안쪽 팔꿈치 부위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위팔배 안쪽 윗관절 융기 부위를 촉지하면서 환자의 아랫팔을 수동적으로 뒷침시키고 손목 관절을 펴는 검사를 한 결과, 자, 우리 요 근육을 늘리는 검사를 했다. 그죠? 물리치료사가. 그러는 위팔배 안쪽 윗관절 융기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 환자는 어떤 질환을 판정할 수 있는가? 제가 그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노재한 학생이 요거 잘못된 걸 알려줬습니다. 노재한 학생이 잘못된 거를 알려줘서 이 부분을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네요. 노재한 학생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학습 태도에서 참여 점수 1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4번 문제 풀이하면서 헷갈렸습니다. 안쪽 윗관절융기 부위 촉지를 하면서 환자의 아랫팔을 촉지하고 손목을 펴는 동작을 한 결과 이런 거거든요. 손목을 펴는 겸사를 해서 근육을 늘리는 상황을 했을 때 통증이 있는 거였습니다. 안쪽 윗관절융기 하면 골퍼 팔굽증인데 제가 테니스로 착각을 했습니다. 테니스는 바깥이고요. 골프는 안쪽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런 문제들이 국가고시를 대비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저의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안 해야지 하는 다산지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보는 학생이라면 제가 실수한 걸 모를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좋지요. 어쨌든 네, 104번 문제 정답은 4번. 안쪽 윗관절 융기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 골퍼스 팔굽증입니다. 다음 문제. 29세 임신 중인 여성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밤에 잘 때 손에 타는 듯한 통증과 무감각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곤 하는데 실제로 임신되었을 때 이런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때 손을 움직이면 통증이 가라앉는 증세가 반복된다고 호소하였다. 치료사는 환자의 양 손목을 최대한 굽힘시키고 환자의 양쪽 손목을 함께 누르도록 하여 그 자세를 1분 동안 유지시켰다. 손을 이렇게 해서 모으도록 하는 검사이지요. 파렌 테스트입니다. 환자는 엄지, 검지, 가운데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가축 절반 부위가 줄이다고 하였다. 어떤 신경이 문제일 것 같아요? 메디안 너브이지요. 정중신경 검사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파렌 테스트에서 봤으니까 메디안 너브. 정답은 손목골 증후군입니다. 자신경 마비라고 했으면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그런 마비가 있고 그렇겠죠. 이런 검사도 안 하겠고요. 일단 가장 정답이 이거고
유사한 헷갈리시는 것이 요거일 수 있습니다. 4번. 자, 다음 30대인 남성 환자가 무릎 굽힘은 정상 범위로 움직일 수 있으나 무릎 펴이 완전히 되지 않고 무릎이 제대로 안 펴진다라고 합니다. 걸을 때 무릎이 통증이 있다. 맥머레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맥머레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검사이죠. 반달 검사 그리고 무릎 펴면 안 되고 체중 부하 안 되고 정답은 반달 연골 손상입니다. 다음 문제. 수술 후 근고정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고정 운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동범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수축하는 검사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근력 증가의 목적을 하지 않습니다. 근력 증가라고 하려면 저항 운동을 하거나 등척성 운동을 하겠죠. 각도 바꿔가면서 그냥 근고정 운동 수준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근위축 지연. 네. 세팅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근위축이 지연되는 것, 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고강도 저항 운동 아니고요. 가동범위 증가는 근력 증가 운동으로 하지 않고요. 만성기에 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죠. 급성기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네, 수술 후. 그리고 11번. 골다공증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골다공증은 뼈가 엉성해지는 뼈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목적. 골다공증 환자에게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종 감소, 통증 완화, 균형 증진, 관절 가동범 및 뼈의 스트레스 제공.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니까 뼈에 스트레스를 줘서 볼프스로우라고 해서 뼈에 스트레스를 주면 뼈가 단단해지더라. 물리치료에서 뼈에 스트레스를 줘서 뼈 단단해지게 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에게 운동시켜서 BMD 골밀도를 살펴보면 훨씬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수술 후 수술했습니다. 최대 보호 단계의 중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진자 운동, 벤치프레스, 턱걸이 운동, 강력한 운동들이죠. 이것들은 푸시업 플러스 밀리터리 프레스. 수술 후 그죠? 최대 보호 단계. 정말 조심해야 될 때 시계추처럼 어깨만 째깍째깍 움직이는 진자 운동이 정답입니다. 정답을 동그라미 드릴게요. 자, 13번. 아킬레스 힘줄 손상 시 아급성기 운동치료 중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급성기입니다. 급성기는 지났고 만성기 가기 전 그 중간 단계 석고 고정은 급성기 때 하겠고요. 급성기 움직이면 안 될 때 하겠고 고강도 운동은 만성기 때 하겠죠. 간헐적 등척성 운동은 맞습니다. 때때로 등척성 운동을 하고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도 만성기나 체중 부하가 충분히 될 때 하겠고요. 부드러운 진동 3도 그 만성기에 하겠죠. 정답은 간헐적 등척성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연부 조직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고 문제도 풀었습니다. 요 과목은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게 되고 과목을 배워서 암기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